박정훈 의원님 준비하신 판도라 열어주세요. 예,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요. 민주당 경선 땡땡도 울고 갈 땡땡 추대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니 오늘은 이 문제가 다들 어려워요. 이거 못 맞추실 것 아주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래요? 보면- 정답은? 예, 제가 네.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쉬운데요. 그래요? 예. 국힘도 울고 갈 감동 추대식. 아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네, 예. 정답은? 네. 네. 푸틴도 울고 갈 총통 추대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푸틴 대통령 당선 때 지지율이 거의 뭐 87.3%였는데 그거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 맞아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쉽잖아요, 그죠? 예, 87%로 이제 푸틴이 5번째 대통령으로 뽑혔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89.77%예요. 근데 이거 90% 미만으로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한데 어쨌든 네. 이건 거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득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그 중에 하나였어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 총선 과정에 있었던 논란들,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저희는 쓴소리를 다 했습니다. 당에서 저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과연 민주당에서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1억 2천만 원을 쓴 혐의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기소됐을 때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분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그리고 사모님 팀을 운영해서 사모님 의전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요, 단 한마디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은 당내에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총통과 같은 권력, 총통은 히틀러였잖아요.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답을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 이렇게 좀 약간 바꿔서 박성중 의원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네네. 이제 그 지지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90%대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재명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후보 어떤 게 달라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제 그 한 후보가 지지율을 이 정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것은 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 업적이 뭐냐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정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 이전에 당대표로서 네. 리더십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당대표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지난 총선을 승리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다라는 부분, 업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제시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세 가지 요건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네. 강력한 이제 후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그 지난 2022년도에 50.29%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당 대표가 나왔을 때는 77%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 대표 연임할 때는 85%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89.77%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맡겨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한번 마음껏 일해봐라. 강력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결정체로서의 이재명 후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요. 그 박성준 의원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제 그 사건이 해부가 됐고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언제쯤 선고 날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야당 대표였고요. 네. 이제 민주당의 공당의 이제 후보였는데 윤석열 정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 위한 검찰의 동원에 의해서 검찰 리스크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됐든 뭐 허위사실 유포가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기획 수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재명 후보가 극복해왔고 네.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인정받았는데 저는 그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는 이제 국민의 시간으로 가서 국민의 어떤 선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미 이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야당 대표를 죽여서 영구 집권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눈과 귀를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네. 이것이 저는 모든 리스크를 이재명 후보가 극복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제 이재명 후보의 89.77%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율이 그만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박정훈 네. 박정훈 의원님께 여쭤볼 텐데 선거 시기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생방송이라 1분 네.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민주당이 왜 이 재판을 대법원에서 빨리 못하게 하는지 압박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금 저는 하면 말리고 안 있는-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 정청래 않았는데 최고위원도 그 하면 안 된다고 개입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라는 식의 참정권을 국민 참정권을 이제 건드리는 거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민주당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이 거짓말한 부분은 명확해요. 이 거짓말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랐을 뿐인데 네. 저는 합리적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관들이 모여 있는 대법원이라면 빨리 이 문제 원래요 9개월 만에 끝났어야 되는데 30개월 걸렸어요. 그럼 네. 한 달 안에 끝내야죠. 이미 한 달 안에 끝낸 전례도 있습니다.